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육이 병이 났을 때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마 전체적인 약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총 약을 예전에는 이제 독성이 강한 약제를 사용했는데요. 요즘은 친환경제 약제도 좋게 나와서 현재는 병이 심하게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독성이 강한 약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꼭 사용하는 부분은 이 살균제 부분인데요. 살균제는 특히 장마가 오거나 뜨거운 여름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약은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약 같은 경우는 다이세넴이라는 종합 살균제라는 약인데요. 아마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이 중에 이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주 좋은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. 단 이제 다이세넴 같은 경우는 그 얼룩이 남아서 좀 약을 전체적으로 쳐주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살균제에서만큼은 이 다이세넴을 따라갈 약제가 아직은 없지 싶습니다. 그럼 살균제와 살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이 살균제는 침투성과 비침투성 약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이 다이세넴 같은 경우는 비침투성 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처음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 비침투성 약제 다이세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. 다이세넴은 이 약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보통은 이제 예방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이 물에 희석을 시켜서 약제를 도포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자구 커팅을 하거나 무름병이 와서 목대 커팅을 했을 때 목대 단면에 이 약제를 발라주기도 합니다. 다이세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침투성 약제인데요. 얼굴에 코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코팅을 하면 이 병균이 침투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다이세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다 이제 얼룩이 아까도 말씀드렸죠. 얼룩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약을 뿌려주는 데는 좀 부담이 있는데요. 저 또한 그 다이세넴을 뿌릴 때는 보통 한 6시간 지나서 물로 희석을 시켜주긴 하지만 원래는 약을 쓰고 나서 물을 뿌려주면 안 됩니다. 그렇지만 이 다이세넴 얼룩은 대략 한 6개월 이상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셨다가 약을 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 다이세넴 외에도 살균제에는 이제 브라마신이라는 침투성 약제가 있습니다. 이 침투성 약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성이 많이 생기는 약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. 이 다이세넴 외에도 베노밀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. 베노밀 같은 경우는 브라마이신보다는 약간 약한 좀 침투성 농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주요 부분은 그 탄저병이나 이 곰팡이병에 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저병이나 줄기 무름병에 걸렸을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. 약을 줄 때는 이 살균제나 이런 이 베노밀 같은 경우 침투성과 아까 비침투성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는데 이 침투성 약제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이 안에 있는 뿌리까지 이 약제가 스며들 정도로 물을 주셔야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이 살균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칠 때는 꼭 돌아가면서 이렇게 약을 쳐야 됩니다. 베노밀을 한번 쳤다면 브라마이신을 치고 브라마이신을 쳤다면 다이세넴을 치는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쳐셔야 됩니다. 이 우리나라 장마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온 다습합니다. 보통은 곰팡이병이 자주 오는데요. 이 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을 하면
이 뭐 약을 뭐 한 3회에 걸쳐서 쳐주면 큰 문제가 없지만, 이 두들레 같은 경우는 장마부터 시작해서 이 수면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약을 수시로 이렇게 쳐주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뭐 병에 안 걸리는 부분인데요. 이 가정집에서는 통풍과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재를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가끔 이제 이 베란다에서 이 키우신 분들 중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, 굳이 살균제를 이 거리대에서 키우는 분들이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지만, 그래도 예방적으로 한 번 정도는 쳐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약은 치고 나서 바로 물로 씻어주면 안 됩니다. 예방적으로 쳐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예방적으로 쳐주는데 그걸 굳이 물로 씻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기가 곰팡이병이 생겼는데 좀 심하다고 생각할 때는 베노밀과 다이스넴을 돌아가면서 섞어서 이렇게 쳐주시면 한 2회 방제면 충분히 해결하지 싶습니다. 끝으로 브라마이신이라는 살균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브라마이신 같은 경우는 침투성 약제로 무름병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름병 치료에 브라마이신을 자주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농약 성분이기 때문에 요즘은, 예전에는 이 친환경제가 잘 듣지 않았습니다. 병이 다시 나오기도 했는데요. 요즘은 뭐 많은 이제 연구원들이 약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친환경제도 꽤 좋은 이제 이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. 그렇지만 심하게 왔을 때는 결국은 이제 농약 성분이 강한 이런 약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건강했던 다육이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꼭 이 분갈이 흙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. 이 브라마신이나 아까 베노밀 같은 경우는 이 화분 안에까지 듬뿍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, 다이스넴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까지 이렇게 흠뻑 주지 않고 그러니까 윗면을 코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이스넴을 사용할 때는 분갈이 하기 전에 분갈이 흙에 약간 이 다이스넴 가루를 넣고 분갈이를 흙에 희석을 시켜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아무래도 바이러스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분갈이 흙에 다이스넴을 넣고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분갈이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살균제는 1년에 3번 정도, 이게 봄, 여름, 겨울 이렇게 3번 정도 약제를 주면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약제를 보통 11월, 그 다음에 5월, 그 다음에 9월 이렇게 약을 총 3번 정도 예방적으로 쳐줍니다. 병에 걸리면 당연히 4일 간격으로 한 번씩 총 3번을 쳐주긴 하지만, 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는 거의 살균제가 무름병 치료를 위한, 예방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이제 2가지 약제죠. 다이스넴이나 브라마이신 약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살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살충제는 약제, 이 농약 성분이 강한 뭐 파발마나 코니도, 메모드 같은 약제가 있습니다. 이 약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가 아무래도 메모드 종류일 건데요. 이 깍지약 같은 경우는 이 메모드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. 아마 이 메모드가 이 깍지의 사신이라고, 저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지만 이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약을 쳐주는 거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고, 이 친환경 약재로 한 번에 박멸을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약을 쳐주면서 이렇게 박멸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 메모드를 치는 곳은 이렇게 키핑동,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핑동, 커다란 키핑동에서 전체적으로 쳐줄 때 이제 메모드를 가끔 사용을 하지만 효과도 좋고요.
그렇지만 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이 공간이 이게 막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추천해 주고 싶은 약재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효과는 가장 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코니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딧물이나 깍지벌레, 온실가루 이 정도의 종합 살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약재 한 번이면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다른 이제 병충해에 효과가 강한데요. 특히 진딧물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그런 이 약재 뒷면에 보시면 이제 뭐 깍지벌레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깍지벌레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. 이 진딧물에는 최고의 약재이지 싶습니다. 파발마 같은 경우는 응애에 아주 좋은 약재인데요. 이 오늘 소개시켜줬던 세 가지 약재는 독성이 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할 때는 꼭 환기와 아니면 가족이 있거나 뭐 반려식물이 있을 때는 약재를 안 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결과적으로 그냥 오늘은 약재에 대한 전반적인 침투성과 비침투성 그리고 살충제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약재를 소개해 주는 거지, 이 약재를 꼭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약을 칠 때는 약을 치고 나서 가끔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. 약을 쳤는데 약해가 온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많은데요. 약해가 오는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. 약의 그 비율을 잘 맞추지 못해서 약이 강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또한 약을 칠 때 이 꼭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. 이 해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할 때 약을 치면 이 약으로 인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을 칠 때는 꼭 이 햇살이 강하지 않은 저녁이나 아침 새벽에 이 해가 은은할 때 약을 쳐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약의 비율, 그러니까 희석 비율이죠. 희석 비율은 아주 중요합니다. 이 희석 비율이 잘못됐을 경우 이 아이들이 약해로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을 칠 때는 꼭 비율을 맞춰서 꼭 약을 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전체적인 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. 본 영상이 약의 희석 비율에 대한 이런 디테일의 영상까지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지금 6월인데 6월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거의 이제 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5월 초나 5월 중순 정도에 이제 약을 침으로써 이제 약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는 꼭 이제 약을 어떻게 희석을 해서 약을 쳐주는지, 아마 제 영상에 재생 목록에 약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대한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약은 어떤 약이 있고 어떨 때 이렇게 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